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 걸 바꿔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시카고에서 평범하게 살던 32살 여성이에요. 그런데 일본 출장 중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를 피하고 있던 그녀에게 우산을 건네준 한국 남자와의 만남이 시작이었죠. 단순한 친절에서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며칠 후 그녀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완전히 낯선 나라로 떠나겠다는 거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말렸죠. 한국 시집 간다고 웬 호들갑이냐면서요. 하지만 정말 호들갑이었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의 사랑이 과연 진짜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시 윌슨이에요. 올해 32살이고요. 미국 시카고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부모님은 둘 다 교사셨고 언니 하나에 저까지 둘이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중견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일상은 정말 평범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클라이언트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로고를 디자인하고 브랜딩 작업을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퇴근 후엔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거나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엔 미시간 호수 근처를 산책하는 게 제 최대의 취미였어요. 연애는 어떠냐고요? 대학 때 사귄 브래드와 3년 정도 만났다가 헤어진 후론 딱히 진지한 관계는 없었어요. 가끔 소개팅을 나가긴 했지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케이씨, 너 너무 까다로우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아직 제 사람을 못 만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일이 벌어진 건 작년 봄이었어요. 회사에서 일본 클라이언트와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도쿄 출장을 가게 된 거죠. 사실 해외 출장이라는 게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스시 정도밖에 몰랐지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서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시부야의 그 유명한 스크램블 교차로도 보고 하라주쿠의 독특한 패션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더라고요. 아침엔 맑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산을 안 가져와서 그냥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상점 처마 밑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데 저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실례합니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느낌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정 바지, 그리고 정말 또렷하고 선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더니 그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우산을 내밀더라고요. 이거 쓰세요. 사무실에 하나 더 있어요. 영어가 약간 어눌하긴 했지만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산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사양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냥 쓰세요. 이 비에 맞으면 감기 걸려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이름은 민수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는 정말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우산을 받은 것도 신기했지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그 사람의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다음날 회사 미팅을 마치고 나서 저는 그 우산을 들고 어제 그분을 만났던 장소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우산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인지 같은 시간에 그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아, 다시 오셨네요.
민수 씨가 정말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우산을 내밀면서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도쿄의 추억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알게 된 건데 민수 씨는 서울에서 온 산업 디자이너였고 도쿄에 있는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로 한 달 정도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34살이었고요. 정말 신기했던 건 저희가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일한다는 점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했거든요. 민수 씨가 보여준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일 만났어요. 민수 씨는 관광객인 저를 위해 도쿄의 숨겨진 명소들을 안내해줬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이 아사쿠사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100년도 넘은 거대한 붉은 등이 달린 문을 지나니까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전통 부채며 목각 인형 같은 걸 파는 가게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저를 작은 찻집으로 데려가서 말차와 떡을 시켜줬는데 그 쌉쌀한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시모키타자와였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개성 넘치는 빈티지 옷가게들이 있었는데 70년대 청바지부터 80년대 가죽 재킷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예쁜 빨간색 스카프를 하나 샀는데 민수 씨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작은 레코드 가게에서 재즈 음반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낭만적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우에노 공원이었어요. 벚꽃 시즌이라 정말 장관이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마치 눈처럼 흩날리는데 그 아래서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으면서 꽃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수 씨가 편의점에서 주먹밥이랑 차를 사와서 저희도 벤치에 앉아 꽃 구경을 했어요. 그때 민수 씨가 한국에서도 벚꽃이 정말 예쁘다고 언젠가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라멘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민수 씨가 저를 작은 골목길 라멘집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제가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서 면발을 흘리고 있으니까 민수 씨가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전혀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즐거워하는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고 제 출장 일정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도쿄타워 아래에서 저희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민수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케이 씨, 이 일주일이 정말 특별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헤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민수 씨 생각만 났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서툰 영어로 저를 웃게 해주던 모습,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았던 그 순간까지. 시카고에 돌아온 후에도 민수 씨와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화상통화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된 거예요. 사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민수 씨가 도쿄에서의 협업 프로젝트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지 사흘 후 저에게도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일본 클라이언트가 추가 미팅을 원한다며 출장을 며칠 더 연장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미팅이 취소되면서 갑자기 사흘의 자유시간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시카고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그립고 일도 밀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민수 씨가 생각났어요. 헤어질 때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언젠가 서울에서 만나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했던 것도 기억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시카고에서 뉴욕 가는 것보다도 가깝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죠.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바로 민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사흘 정도 시간이 생겼어요. 민수 씨는 몇 분 안 되어서 답장을 보냈는데 정말이에요? 빈포공항으로 오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나는 메시지와 함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이모티콘들을 잔뜩 보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침에 도쿄에서 일어나서 점심 전에 서울에 도착하다니.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섬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가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헤어진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 반가웠어요. 민수 씨가 달려와서 제 짐을 들어주면서 말했어요. 케이 씨,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이번엔 제가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가는 길에 민수 씨가 설명해줬어요. 서울은 도쿄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요. 지하철 안에서 한글로 된 광고들을 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민수 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민수 씨가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많았는데 화장품 가게며 옷가게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특히 신기했던 건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호떡이라는 달콤한 전병을 사줬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견과류와 설탕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사 먹었어요. 그날 저녁엔 민수 씨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었는데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문화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저에게 소주 따르는 법도 가르쳐줬는데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날에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어요. 민수 씨가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조선시대의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민수 씨가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줬는데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어요.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기와지붕 너머로 현대식 빌딩들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오후엔 민수 씨의 작업실에 갔어요. 홍익대학교 근처의 작은 건물에 있는 조그만 스튜디오였는데 벽면 가득 그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구, 디자인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케이 씨,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게 꿈이에요. 외국인인 당신이 제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의 작품에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단순히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예술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야경을 봤어요. 강 너머로 보이는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라고요. 케이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서울이 더 특별해 보여요. 도쿄에서도 그렇게 느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민수, 나도 마찬가지야.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싫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에서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요. 뭔가 더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민수 씨가 말했어요. 케이 씨, 꼭 다시 만나요. 이번엔 제가 미국으로 갈게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저는 일본을 거쳐 시카고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후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출근하는 루틴은 그대로였는데 자꾸만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지하철을 타면 김포공항에서 민수 씨와 함께 탔던 서울 지하철이 생각나고 점심에 샐러드를 먹으면 명동에서 먹었던 호떡의 달콤함이 그리워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민수 씨와의 연락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화상통화를 했어요. 민수 씨는 항상 서울의 일상을 보여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 작업실에서 디자인하는 모습, 저녁에 한강을 산책하는 모습까지. 저도 시카고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왠지 제 일상이 밋밋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친구들과 주말에 만날 때도 자꾸 한국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서울의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설명하고 한강공원의 치킨과 맥주 문화를 소개하고 북촌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특히 점심시간마다 팀원들에게 한국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야,
진짜 인생 치킨은 한강에서 먹는 치킨이야. 택시비. 여기랑 비교도 안 돼. 그리고 민수, 그 사람은 진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동료들이 관심 있게 들어줬는데 점점 제가 과하게 한국 이야기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절친한 친구 엠버가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또 한국 남자 얘기냐? 홍보대사 시켜야겠다. 그 사람 한 게 완전 빠졌구나.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점점 그 말들이 제 감정을 확인시켜줬어요. 맞아. 나 민수한테 진심이었어. 하루는 밤늦게 민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회사에서 디자인 시합 말아먹었어. 너 있었으면 위로받았을 텐데. 민수 씨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죠.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여행이 아니라 이번엔 인생을 걸고. 며칠 후 저는 노트북을 켜고 서울 디자인 스튜디오 해외 채용 공고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 씨가 미국 출장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 디자인 페어에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면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매일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세어봤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민수 씨가 가이드였지만 이번엔 제가 시카고를 안내해야 하는 거잖아요. 과연 민수 씨가 시카고를 좋아할까?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런 설렘을 민수 씨도 느낄 수 있을까? 민수 씨가 시카고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시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케이 씨, 너 정말 그 한국 남자랑 진지하게 사귀는 거야? 장거리 연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말을 듣고 순간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차 14시간, 비행기로 15시간 거리. 이런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도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케이 씨, 내가 일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담당으로 너를 고려하고 있어. 관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아시아 지역 담당이 되면 출장도 많이 가고 한국에 갈 기회도 생길 텐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민수 씨와의 인연 때문에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민수 씨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는 건 아닐까? 드디어 민수 씨가 시카고에 도착한 날이에요. 오헤어 공항에서 민수 씨를 기다리면서 정말 떨렸어요. 2달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과연 서울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시카고에서도 똑같을까? 입국장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나타났을 때 제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아, 맞다. 이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민수 씨를 시카고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밀레니엄 파크의 클라우드 게이트, 미시간 호수변의 산책로, 그리고 제가 자주 가던 재즈클럽까지. 민수 씨는 모든 걸 신기해했어요. 특히 시카고 스타일 딥디시 피자를 먹을 때 정말 재미있어 했죠. 너무 두껍다면서도 계속 먹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윌리스 타워에서 본 야경이었어요. 10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시카고의 밤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케이 씨, 당신이 자란 도시가 정말 멋져요. 이제 왜 당신이 그렇게 특별한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울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민수 씨도 시카고에서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확실해졌어요.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여행지에서의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요.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민수 씨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케이 씨, 혹시 한국에서 살아볼 생각은 없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제안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살기. 그건 정말 큰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한 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민수 씨와 함께하는 삶이요. 민수 씨의 제안을 받고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겠다는 결정은 단순히 연애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 달 동안 모든 상황이 한국행을 향해 흘러가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아시아 지역 담당 제안을 받은 거예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K씨, 우리 회사가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내가 일본에서 보여준 실력을 보니 정말 적임자야. 어떻게 생각해? 그 순간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정말 놀라셨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K씨, 사랑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민수 씨와의 만남, 한국에서 느낀 감정들을 진심으로 설명드리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고 서울의 디자인 회사들을 알아봤죠. 민수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인 회사들을 찾아주고 면접 준비도 도와줬어요. 2달 후 드디어 서울의 한 글로벌 디자인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어느 카페에서 만났는데 친구들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이 스쳤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K씨, 너 미쳤어. 걔 한국 남자잖아. 너 그 나라 잘 알지도 못하잖아. 엠버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시집 간다고 웬 호들갑이야?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속으로 되뇌었어요. 정말 호들갑인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호들갑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요. 마침내 서울의 하늘 아래 다시 서게 된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민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복잡했던 모든 감정이 하나로 정리됐죠. 민수 씨가 말했어요. K씨, 이제 여행자 말고 너랑 같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 만나자. 민수 씨는 저를 그의 삶 속으로 천천히 하지만 깊이 이끌어줬어요. 데이트는 늘 새로운 서울의 모습이었고 그 일상 속 한국은 매번 다르게 빛났어요. 아침에 함께 먹는 김치찌개, 퇴근 후 한강에서 보는 일몰, 주말에 가는 동대문 시장까지 모든 게 특별했어요. 회사 생활도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동료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특히 회식 문화가 신기했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정겨워지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어머니가 화상통화에서 말씀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힘든데 너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도 걱정스러워하셨어요. 한국 문화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아. 저는 그들에게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 민수 씨와 함께한 영상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의 성과도 보여드리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국 부모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믿을게.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우리는 한국의 전통 혼례를 선택했어요. 한복을 입고 사당에서 맞절을 하며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느꼈죠. 민수 씨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한국 며느리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들은 딱 4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4명은 서울 도착 첫날부터 달라졌어요. 제시카가 놀라며 말했어요. 야,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져. 엠버도 감탄했어요.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도시락 데우는 게 이렇게 감성 있어. 그들은 서울의 모든 것에 매료됐어요. 결혼식 당일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K씨, 내가 왜 맨날 한국 얘기만 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친구들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서울의 밤거리에서 친구들과 민수 씨, 그리고 제가 함께 웃으며 걷고 있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 이건 호들갑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야. 도쿄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을 열어준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그 빗속에서 우산을 건네주던 민수 씨의 모습을 떠올려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사랑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어떤 거리도, 어떤 문화적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